이 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 집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네. 그랬더니 그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보모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를 이제 타이로 손을 묶고 이제 겁박을 하고 나서 결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모한테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다는 거죠.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민번호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모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냐를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전화한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었답니다. 배터리 자체가 없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일종의 배우가 있다. 내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신고한다면 내 뒤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보모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네가 그렇죠.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한이 한 일이 정유라 어딨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모가 정유라 없다라고 했는데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놓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7층에 문이 또 있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나오라고. 정유라 나오라고 문을 발로 찼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있는 7층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정유라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누가 덮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고요. 그 마필 관리사랑 그 순간에 그 덮친 상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자기는 찌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겁만 주려고 한 건데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이 이제 그 피해자의 마필 관리사의 이제 등을 찌르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커진 것이다라고 스스로는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순간에 이제 정유라 씨는 안에서 신고를 한 거고 그 과정에서 마필 관리사에게 본인이 굉장히 많이 맞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래서 얼굴 전체가 멍이 들어있을 정도로.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쇼잉을 한 이유가 그러니까 언론에서 최순실 씨 뒤에 누군가가 많다,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에 약간 겁을 먹은 거에 대해서 아이디어를 낸 거네요, 이 사람이. 그렇죠. 본인 나름으로는 이제 머리를 좀 쓴 거죠. 머리를 써서 내 뒤에도 뭔가 좀 당신들이 모르는 어떤 지원 세력이, 배후 지원 세력이 있다라는 그런 느낌도 주고 또 당사자로서는 자신의 그 신원 자체가 주소라든지 이름이 어딘가로 불려지면 두렵죠. 두렵고 만약에 무슨 내가 신고를 하거나 어떻게 되면 내가 보복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이 경비원과 이 보모 두 명의 어떤 신원 자체를 불렀다고 하거든요. 그럼 두 사람 다 일단은 만약에 신고를 하기가 굉장히 두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 범인은 좀 노렸던 것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정치적인 목적이나 배후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 정유라 씨 집에 침투했던 강도의 범행이 좀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나왔는데 일단 가장 큰 의문점이 왜 강도를 하면서 어딘가 전화를 왜 했느냐였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경찰이 좀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배후설까지 나왔었죠. 누군가 정유라 씨가 법정에 서지 못하게 하려고 증언을 하지 못하게 하려고 배우가 있었던 게 아니냐 이런 의혹까지 나와서 경찰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괴한이 처음에 토요일 오후 3시에 이 집에 침입을 하잖아요. 그때 이제 택배기사라고 위장을 해서 경비원을 위협을 해서 6층에 있는 그 정유라 씨 집까지 올라간 거죠. 올라가서 보모가 문을 열었습니다. 택배기사인 줄 알고. 그랬더니 그 보모가 문을 열자마자 그 집 안으로 들어갔고요. 들어가서 그 보모를 앉혀놓고 경비 아저씨를 이제
타이로 손을 묶고 이제 겁박을 하고 나서 결박을 하고 나서 이제 보모한테 주민등록증 내놔라 했다는 거죠. 주민등록증을 주니까 신분증을 보면서 어딘가에 전화를 하면서 이 신분,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걸 주민번호 같은 그런 것들을 누군가한테 불러주는 어떤 모양새를 취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체 누구한테 전화를 해서 이 보모의 신원을 알려준 것이냐를 만약에 나를 신고한다면 어떤 해를 입을 수 있다라는 어떤 경고를 한 차원이라고 이제 보여진다라는 얘기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 괴한이 한 일이 정유라 어딨어? 라고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보모가 정유라 없다라고 했는데 위층에서 인기척이 들리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 것 같은. 그러니까 이 괴한이 이 사람들을 결박해놓고 위층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갔는데 이 6층에서 7층으로 올라가면 7층에 문이 또 있대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문이 잠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막 발로 찼어요. 나오라고. 정유라 나오라고 문을 발로 찼는데 그러고 있는 순간에 갑자기 두고 이제 논란이 많았는데 경찰 조사 결과 이 전화한 핸드폰 자체가 먹통이었답니다. 배터리 자체가 없는 핸드폰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로는 누군가한테 전화를 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나도 일종의 배우가 있다. 내 뒤에 어마어마한 세력이 있다. 그러니까 내가 이번에 와서 뭔가를 훔쳐간다고 해도 너희가 나를 신고한다면 내 뒤에 있는 세력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작게는 보모에게 어떤 경고를 한 거죠. 내가 너의 이름과 주민번호까지 알고 있으니 네가 뒤에서 누군가가 덮칩니다. 그러니까 정유라가 있는 7층으로는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정유라는 안에 있고 바깥에서 누가 덮쳤는데 그게 이제 이번에 피해를 입은 마필 관리사였던 거고요. 그 마필 관리사랑 그 순간에 그 덮친 상태에서 몸싸움이 굉장히 심하게 일어났던 걸로 확인이 됐고 그러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이 피해자의 진술은 자기는 찌를 의도가 전혀 없었다. 겁만 주려고 한 건데 그 제압당하는 과정에서 들고 있던 칼이 이제 그 피해자의 마필 관리사의 이제 등을 찌르면서 이제 상황이 이렇게 커지